여러분은 밤중에 혼자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밤에 혼자 걷는 행위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런 안전한 한국의 치안 때문에 반려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한국과 같은 나라의 존재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클라라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캘리포니아이고 대학을 메릴랜드 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곳으로 혼자 독립해 살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직장도 이곳에서 얻게 되어서 계속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고 가족으로는 소중한 반려견 데이지를 키우고 있어요. 저와 데이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데이지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강아지인데요. 모든 반려견의 견주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반려견이 정말 자식 같고 아프면 저도 슬프죠. 요즘은 반려견도 돈이 많아야 키운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걸 투자해야 하지만 내 자식 키운다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저는 데이지에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데이지를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데이지는 살아났습니다. 바로 한국 덕분이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주로 데이지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출근 전에 산책시켰습니다. 산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퇴근하고 난 후에 산책을 시키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볼티모어 때문이었죠. 볼티모어는 미국 내에서도 치안이 정말 좋지 않기로 항상 언급되는 곳입니다. 오죽하면 별명 중에 살인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을까요? 저도 조금이라도 귀가가 늦어지는 날이면 늘 개인 택시를 불러 귀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밤에 데이지를 산책시키는 건 정말 큰일 날 소리죠. 그래서 제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데이지를 산책시켰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승진도 하게 되면서 할 일은 점점 늘어나고 일은 더더욱 바빠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퇴근해서 집에 오면 피곤하고 그러다가 늦잠을 자고 그게 반복되어 어느 순간부터 데이지를 산책시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부탁도 해보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한두 번 쌓이던 게 늘어나니 그게 건강 이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즐거움 때문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산책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집안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데이지의 몸이 많이 허약해졌어요. 털이 빠지기 시작하고 몸에는 힘이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데이지가 쓰러졌어요. 경련을 하면서 쓰러진 데이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산책을 못하고 활동량이 부족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거라고 하셨고요. 영양가 있는 사료들을 잘 먹이고 산책을 시켜서 체중 감량도 하면 이런 발작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친구 강아지들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요. 데이지에게 미안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물론 저도 회사 일이 바빴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 데이지를 잘 챙겼어야 했으니까요.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허약해진 데이지를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머나먼 한국으로요. 저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내가 한국으로 가버리면 데이지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요. 저는 상사에게 한국은 절대 못 간다고 했습니다. 너무 멀다고요. 그리고 데이지를 키우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찾아보니까 나라도 작더라고요. 강아지들은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데 그런 작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동료가 저를 부르더니 왜 가지 못한다고 하는지 이유를 묻더라고요. 저는 데이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그렇다면 무조건 한국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데이지도 같이 데리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동료는 자기가 한국에서 2년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데이지를 데리고 한국에 가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데이지는 당연히 건강해질 거라고요. 자기를 한 번만 믿어보라고 몇 번씩 말하고 심지어 퇴근 후 전화까지 해서 설득하길래 저는 결심했습니다.
데이지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기로요. 그렇게 저는 아픈 데이지를 데리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는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데이지를 산책시켰어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오래 산책할 수가 없었죠.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데이지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산책을 시키고 회사로 출근해 일을 하고 퇴근에 영양가 있는 사료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어 큰일이 터졌어요. 바로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데이지가 갑자기 미국에서처럼 경련을 하면서 쓰러진 것이죠. 저는 집안에서 데이지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갔다가는 어떤 범죄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데이지는 아파서 뭔가 동물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죠. 데이지에게는 미안하지만 강력 범죄 천국이었던 볼티모어에서 살았던 저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한국말도 왕초보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동물병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병원은 물론이고 웬만한 식당이나 상점들도 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문을 닫았거든요. 당연히 범죄율이 높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구글 지도에 제가 사는 지역의 동물병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처에 있던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모두 밤 11시, 심지어 자정까지도 진료를 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데이지를 이 병원들에 데려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저는 데이지를 위해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호신용 스프레이도 챙겼어요. 볼티모어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그렇게 핸드폰 지도 어플을 켜고 데이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온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 밝은 한국의 거리 때문이었어요. 퇴근을 항상 이른 저녁에 하고 위험 걱정 때문에 어두워지고는 나가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한국의 밤거리는 그때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밤거리 같지가 않았어요. 거리의 모든 식당들과 상점들은 낮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동네 작은 마트들마저도 여전히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마트의 주인분들은 나이 드신 노부부셨어요.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범죄가 일어나면 더더욱 위험할 텐데 그분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트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나 싶은 충격에서 쉽사리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아픈 데이지 때문에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낯설기만 한 한국에서 혼자 길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기사님께 여기로 가달라고 말씀드리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아탔는데 택시를 잡자마자 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택시 기사님이 여성분이셨거든요.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성이 택시 기사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볼티모어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요. 택시에 무장 강도나 총을 든 사람들이 언제 탈 줄 알고 여자가 택시 운전을 하나요? 저는 정말 놀랐지만 기사님께 지도를 보여드리며 동물병원으로 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님은 바로 알아들으시고 빠르게 동물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픈 데이지를 데리고 병원 문이 닫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동물병원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데이지에게 아침 산책은 좀 무리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식사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오후나 저녁에 산책을 시키면 어떠냐고 그러셨죠. 저는 놀라서 수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밤에 반려견 산책을 시킬 수 있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퇴근한 직장인들이 밤에 산책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온 것을 이해하시고 한국은 밤 산책에 전혀 위험한 게 아니라고 하셨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물병원까지 온 과정에서 겪은 충격적인 한국의 환경들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못 믿겠다면 내일 밤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강아지 카페나 강아지 동반 입장 가능 식당도 많으니까 앞으로 걱정 말고 퇴근 후에 데이지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늦은 시간에도 어디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데이지를 데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데이지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저는 이번에도 큰 결심을 했어요. 데이지를 데리고 밤에 나가보기로 한 것이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제가 살던 곳 근처에 하천 산책길이 있더라고요. 하천을 따라 걸으면 될 것 같아서 데이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호신용 스프레이는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긴장한 채로 데이지의 줄을 잡고 하천길로 나갔죠. 하천길로 내려가자마자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낮과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가볍게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 산책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처럼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견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직장인인 듯 퇴근 후 바로 온 정장 차림으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견주도 있었죠. 다들 아무렇지 않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앞을 안 보고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던 볼티모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앞뒤 좌우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다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늦은 시간에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스마트폰을 보며 밤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강력범죄 뉴스를 일주일에도 10개는 접하는 볼티모어에서 살았던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하시겠죠? 그날부터 저는 데이지를 밤에 퇴근한 후 산책시켰습니다. 수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확실히 사료를 먹고 기력을 보충하고 산책을 하니까 데이지도 더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동물병원도 꾸준히 다니면서 검진도 받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으면서 데이지는 점점 건강해졌어요. 처음보다 산책이 가능한 시간도 훨씬 더 늘었고 산책을 하며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하천길을 산책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도 저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이 동네에서 반려견과 견주들 모임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인 제가 항상 혼자 밤에 나와 데이지를 산책시키는 게 눈에 띄었나 봅니다. 저에게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앞으로 자기들과 함께 데이지를 산책시키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저도 혼자 산책시키다 보면 심심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반려견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식당을 알아놓았다고요. 그렇게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결정하고 저는 정확한 날짜랑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저녁 식사 한 번에 휴가까지 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일이 많으면 저녁 늦게도 퇴근하는데 일찍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제 고향 볼티모어에서는 저녁 식사 약속을 잡을 때 이른 시간에 잡거든요. 어두워져서 큰일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시간대 전에 귀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들도 어차피 회사 일이 있다고 하면서 늦게 만나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식당이 자정이 넘는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식당이라고요. 저는 여기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그렇게 늦은 시간에 반려견을 데리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천길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거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산책이 주 이용 목적이 되는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시끄러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리를 반려견을 데리고 간다니요. 이것도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길거리에 강도들이 견주를 위협하고 반려견을 빼앗아 가는 일도 흔하거든요. 특히 비숑이나 사모예드 같은 비싼 종들의 반려견들을요. 빼앗아 가서 자기들이 비싼 값을 주고 되파는 거죠. 저녁 식사날 약속 장소로 나가면서까지도 저는 신기했습니다. 이런 저를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신기해하는지 이야기해주자 미국이 그렇게 위험한 나라였냐고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사방을 가리키면서 한국에는 그런 강도들이 나타나면 하루 만에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둘러보니까 그렇게 넓고 큰 도심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달리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한국은 사람들이 밤문화를 발달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치안까지 다 함께 발전시켰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여행으로 온 거였다면 아무런 걱정 없이 밤새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았을 거예요.
그렇게 반려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도 맛있게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거리의 풍경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라진 게 거의 없이 여전히 밝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2차로 카페도 가고 노래방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렇게 안전했다면 밤 늦게까지 일할 수 있었을 테고, 그럼 경제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언제든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니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해코지 걱정 없이 퇴근할 수 있다는 게 볼티모어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후로도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 밤의 모습에 놀랐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아주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발령 기간을 보내면서 미국이 한국의 안전의 반이라도 좀 배웠으면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걱정했던 또 다른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되었는데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반려견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데이지가 뛰어놀고 싶어 할 때면 저는 근처에 있는 공공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의 공원, 그것도 밤 시간대의 공원은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는 공간이거든요. 강도라든지 마약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한국은 공원을 말 그대로 공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늦은 시간 공원 벤치에서 지갑까지 배 위에 올려놓고 잠들어 계시는 아저씨를 보고 경악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아저씨보다 그런 아저씨를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기도 했지만요. 걱정되어서 계속 지켜봤는데 결국 엔딩은 해피엔딩이었어요. 지나가시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저씨를 깨워서 집으로 가시라고 하고 택시까지 잡아들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의 표본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언제나 데이지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게 하니 데이지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공원에 나가면 저처럼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 덕분인지 제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고요. 한국 온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한국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볼티모어로 돌아가야 했을 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이미 한국의 안전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어색하더라고요. 볼티모어에서 근처에 살던 이웃 친구가 마중을 나왔었는데 밤거리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저를 보고 경악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살아서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했더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냐며 이민 가야겠다고 놀라는 걸 보고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데이지가 건강해져서 돌아와서 미국에서는 새벽에 산책을 해도 괜찮았지만 데이지는 밤에 나가서 만나던 한국의 강아지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볼티모어에서는 그렇게 공원 같은 바깥에서 자유롭게 만나는 건 위험해서 불가능하거든요. 돈을 내고 강아지 유치원 같은 곳에 보내야만 하죠. 아무튼 저도 데이지도 한국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를 한번 봐서 다시 한국으로의 발령을 자원할 생각이에요. 이미 한국어도 어느 정도 익혔고 한국 생활도 경험해봐서 익숙해진 상태라 쉽게 발령이 날 것 같거든요. 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이번에 가게 되면 더 오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반려견과 함께 한국을 경험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애견인에게도 한국의 치안은 상당히 감동적이고 뛰어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와 여성 택시기사가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탁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경찰의 수화 감시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그저 한 사람의 감상에 불과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과 거주자들이 경험하고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이 계속 유지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